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여행해 볼 도시는 이글거리는 이베리안 반도의 태양을 천재의 건축물이 흡입하고 있는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가 되겠습니다. 네, 일찍이 나폴레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피레네 산맥 이하에 있는 부분은 유럽이 아니고 또 피레네 산맥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유럽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베리안 반도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인데요. 그래서 이베리아 사람들, 이베르인들이 사는 곳을 이베리안 반도라고 하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먹는 이베리코 돼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이베리코가 바로 이 이베리안 반도, 이베르인,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는 스스로를 스페인 중앙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너무 색깔이 다릅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중앙정부가 있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중앙정부가 있는 마드리드도 남부 쪽은 지금 거의 경제가 다 망가져서 고사 직전에 있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인 전체의 수출액의 25%를 담당하고 있고, 스페인 전체의, 스페인 중앙정부의 GDP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6%밖에 안 되는데 약 16%인 7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곳이 또 이 카탈루냐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중앙정부를 능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DNA적으로 다르고 또 언어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카탈루냐에 있는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스페인 중앙정부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퇴근 후에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서 우리 분리 독립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르셀로나에서는 역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봐야 됩니다. 뉴욕에서는 그 맨하탄을 봐야 되고, 맨하탄 중에서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 바르셀로나는 안토니 가우디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봐야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영어로 하면 홀리 패밀리입니다. 그 성스러운 가족, 성가족, 즉 예수님의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돌로 만든 성경이다, 돌로 된 성경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파사드, 영광의 파사드, 이 탄생의 파사드 안에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텔링과 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성당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 되겠습니다. 안토니 가우디 스스로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최소한 200년이 걸려서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최소한 200년이 걸린다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도중에 스페인 내전도 있었고요. 2차 내전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이 돼서, 궁핍한 상황이 돼서 몇십 년 동안 건설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 건설이 계속된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건설 중이고요. 그래서 2020년대 후반에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완성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가봐야 아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우디 스스로가 최소한 200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많은 유명한 예술가가 그랬듯이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이렇게 앓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다녔고, 또 피곤한 날에는 걸을 수가 없어서 당나귀를 타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우디가 이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건축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건축학교를 졸업을 할 때 그 담당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미치광이한테 졸업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대한 천재한테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담당 교수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우디가 정말 천재인지 아닌지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설함으로써 그 천재성을 입증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그 다음으로 감동을 받은 곳이 바로 까사밀라입니다. 까사밀라. 우리나라 브랜드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밀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까사밀라는
그 라 페드레라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채석장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언론들은 이 기괴 망측하게 생긴 그 당시로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바로크 양식도 아니고 고딕 양식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양식을 벗어난 글자 그대로 가우디만의 양식을 보면서 이것은 건축물이 좀 이상하다, 좀 채석장을 닮았다 그래서 그런 라 페드레라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까사밀라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정말 바르셀로나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까사밀라를 보고 이 까탈루냐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까탈루냐에서만 볼 수 있는 고전주의가 아니고 모더니즘의 양식이다. 가우디의 양식이다. 그래서 까탈루냐 모더니즘의 창시자가 이 가우디인데 이 까탈루냐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바로 까사밀라, 라 페드레라가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축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또 여자아이도 포함되겠죠. 모든 아이들은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FC 바르셀로나, 우리가 줄여서 바르샤라고 하죠. 이 바르샤 회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바르샤를 응원을 하죠. 그래서 이 바르샤의 경기와 그리고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우리가 엘 클라시코라고 하죠. 이 엘 클라시코 경기에서 이 바르샤가 승리를 하면 우리나라가 2002년도 4강에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이 막 벌어지는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근데 이 바르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주주, 많은 팬들이 소액 이 투자자들이 모으고 십시일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민족적인 까탈루냐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스포츠 클럽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르셀로나는 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후안 미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말라가 출신이지만 그 예술적인 영감은 그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그 유명한 그 아비뇽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기서 그렸습니다. 나중에 스페인 내전 때는 프랑스에 건너가서 게르니카를 그리면서 이 프랑코 독재 정권에 항거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피카소 미술관이 그 말라가에 있지 않고 바르셀로나에 있죠. 그 피카소와 바르셀로나가 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피카소가 울지 않는 겁니다. 많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어야 되는데 피카소가 1분이 지나도 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죠. 의사가 아무리 엉덩이를 때려도 피카소가 응애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피카소의 외삼촌이 담배를 딱 피워서 그 담배 연기를 어린 아기죠. 그 어린 아기 피카소의 얼굴에 훅 뿜었더니 그때서야 피카소가 응애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지 평생을 기인으로 살았고 정말 큐비즘이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전무후무한 그런 미술사조를 만들어냈죠. 이 피카소가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그 예술 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몬세라트 카바예입니다. 정말 카탈루냐가 만들어낸, 바르셀로나가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입니다. 그래서 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할 적에 지금은 제가 너무 존경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프레드 머큐리와 그 몬세라트 카바예 소프라노가 바르셀로나라는 그 주제곡을 부르려고 했는데 올림픽이 시작되기 한 8개월 전쯤에 그 프레디 머큐리는 그 에이즈로 죽게 됩니다. 과연 이 몬세라트 카바예와 이 프레디 머큐리가 살아있어서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이 노래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불렀다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연출됐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몬세라트 카바예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하면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그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20세기 최고의 미치광이라고 얘기하는 살바도르 달리인데 이 살바도르 달리는 그 사랑하는 연인이 죽자 나는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에 관을 씌워서 관을 껴서 음식물을 흡입한 그런 괴짜 중에 괴짜입니다. 그리고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그 유리관을 씌워서 보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압권인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300년 동안 자기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서 보존을 해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달리의 시신은요, 그 달리의 고향인 그 바르셀로나 북쪽에 있는 도시 피게레스에 방부 처리가 돼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왜 평론가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미치광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뭐 살바도르 달리, 몬세라트 카바예, 그리고 피카소 뭐 이렇게 정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더 많은 위인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살았거나 태어났거나 거쳐갔고요. 그리고 뭐 까사밀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외에도 까사 바티오도 있고요. 구엘 공원도 있고요. 수많은 그 후안 미로 미술관도 있고 또 유명한 동물원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그 카탈루냐만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 뭐 빠에야가 너무 맛있었고요. 또 인근 도시인 시체스도 있고 또 인근 도시인 그 몬세라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가서 그 다른 위인들을 좀 알아보시고 또 인근 도시도 여행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가진 천재 건축가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이 이성과 감성을 세니와 라옥사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것이죠. 바르셀로나 여행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공원을 보실 수도 있지만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가진 이 이성과 감성, 즉 세니와 라옥사를 느끼고 오시면 더 보람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